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2026년 병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피디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새해 첫 번째 운세 주인공을 한번 뽑아봤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46살이 되신 신유생 닭띠분들 신년 운세 같이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네네. 이분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작년 25년도 한 해는 좀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우리 신유생 닭띠는 열심히 뛰고,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머리가 똑똑해요. 고지식하고, 또 의리도 있어. 그렇지만은 25년도까지는 인간, 금전, 관제, 그런 거에 많이 인간을 믿다 보니까 그런 힘든 일이 많았다고 봐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의리가 있어요. 자기가 이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몸을 안 아끼고 의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뒤통수도 맞고 안 당할 것 같아도 머리를 계산이 빠른데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신유생 닭띠들이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정직하고 고지식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마무리, 이제 나는 이제 올해 들어서 2026년도에 들어서는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이제 2026년도에는 봄하고 여름 사이에 인간의 가감하게 자기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귀인이 들어와서 인간으로 알게 모르게 이제 금전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리고 인간도 좋은 여기저기 사업 파트너가 사방팔방에서 이제 나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외로워요. 우리 신유생 닭띠가 외로운데 이제는 나는 행복하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표현이 나는 생각나요, 올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유생 닭띠들 여러분들 이때까지 너무 어려서부터 가정으로 자수성가했어. 혼자. 가정을 지키고 또 그러고 이혼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혼자 또 늦게 사는 사람들은 사업으로도 항상 열심히 해도 되는 것 같아도 그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모르게 큰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한 해, 올해는 정말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쳐도 돼요. 네, 귀인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이제는 자기가 정리할 거, 이 사람들이 촉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딱 마음 먹은 대로 잘라내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새롭게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좋은 기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정리할 거 정리해라. 예. 그리고 새롭게 이제는 나는 행복하고, 사방팔방에 이제 귀인이 많이 깔렸어요. 예, 사업 파트너가 이제 바쁘게 돌아갈 거예요. 아주. 우리 닭띠, 신유생 닭띠들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도와주는 귀는 내가 보면 무궁화 꽃이나 집에 이제 에메랄드 있죠. 파란 거, 빛이. 그런 거를 끼고 다니면 더 빛이 나고 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유. 그럼 선생님 보실 때 이 46살 닭띠분들은 올해 귀인의 운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맞습니다. 예. 기인의 운기에다가 뜻하지 않게 막 여기저기 사업에서 이제 하자고 돈도 갖다 주고 여기저기 막 예, 사업의 운이 아주 사방팔방에 귀인들이 깔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귀인이 들어오면은 금전도 같이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당연하죠. 네. 이제 이때까지 이제 문서도 막 여기저기 이제 있어요. 이 신생작들이 계산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의리도 있으면서 사람들 잘 보기 때문에 자기가 문서들이 있어도 내가 보면 옛날에 그 문서가 돈이 안 되는 문서, 그 다음에 그냥 침체됐던 문서, 정리가 안 되는 문서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올해부터 내년 2, 3년은 가면 갈수록 올해 해운년부터 내년 내후년에는 대박이 날 수 있는 운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행복하다라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신유생 닭띠분들한테. 그러면은 40대 나이시면 또 한창 일하실 나이잖아요. 그렇죠. 하시는 일쪽도 그럼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음도 편해지고 올해부터. 네. 그리고 관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요. 자기가 몸이 안 아프면 관제로 뜻하지 않게 사람한테 치여서 사기당해서 그런 관제도 풀리면서 뜻하지 않은 금전이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와요. 그럼 사업운도 좋고, 그렇죠. 사업의 귀인도 사방팔방에 깔렸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올해 26년도가 이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한 해가. 그렇죠. 빌고 가는 사람은 뭐 더 좋고 말할 것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기관성이 지금부터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2025년 11월 달부터는 운기가 나는 좋게 좋았다고 봐요. 이제 우리 운기로 이제 좋은 운기로 들어왔다고 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46살 닭띠분들 정말 이제 좋은 일들만 남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네.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면 용기 잃지 마시고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은 물론 이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사주를 넣고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60%는 괜찮다고 봐요. 예, 신유생 작디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신유생분들에게 짧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서 영상 네네. 해볼게요. 이제는 참 외롭고 고독했어요. 네네. 예, 결혼 안 하신 분도 많고 이혼하신 분도 있지만 새로운 기인이 올해는 내 애인이 되든 아니면 친구가 되든 결혼운이 되든 후반기부터는 결혼운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응원의 박수는 이제까지 외로웠지만 우리 신생 닭띠가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나는 행복해진다. 왜 이런 날도 있을까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그럼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혜신당입니다. 선생님 벌써 저희가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병원년 또 새해 첫 운세 주인공 분들 알아볼 건데 네. 바로 46살이 되신 신유생 닭띠분들이세요. 네. 이분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작년 을사년 한 해 좀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 많았을까요? 힘드시지 않았을까요? 을사년에는 이분들이 금전으로도 힘들었고 사람 관계도 힘들었을 거고 소송 아닌 소송도 힘들었을 거고 분쟁 아닌 분쟁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들고 잘 버티셨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년으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병원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자체 보시면 올해는 정말 좋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병원년에는 내가 어떤 뭔가를 움직이시는 것도 분명하게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뭔가 사업체를 움직이시는 분도 분명하게 있으신 것 같고 또 승진 아닌 승진도 조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일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작년에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 간에도 힘들었고 금전으로도 힘들었고 물론 금전도 내가 손해 아닌 손해도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병원으로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1월 딱 넘어간 순간부터 본인들은 이래서 힘들었구나 저래서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본인들이 느끼신다라고 하시거든요. 병원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할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유생분들 본격적인 신유생 알아볼 텐데 선생님 보실 때 어떤 운기가 좀 가장 많이 들어와요? 금전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막혀있던 것들이 금전이 조금 풀려나가는 네. 수국이 보인다라고 하지만 당장 풀리는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1, 2월달, 3, 4월달이 지나가야 조금 내가 막혀있는 골이 풀려나가신다 소리가 들으시니까 이거를 힘만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리 쓰고 있는 거 잔머리를 좀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내게 내가 넘어간다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시는데 왜? 이 말만 먼저 앞을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때문에 실수 아닌 실수를 하고 이 말 때문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 말 조심하시라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병원년 올해 딱 들어왔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역과ting 찼다고 하시거든. 역과ting 차 있는 거를
조금은 내려가신다 소리가 들려요. 그 대신 사기, 구설수 이런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건 분명하게 조심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보실 때 금전의 운기가 또 가장 좋아진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뭐 지금까지 좀 잃었던 금전을 이제 다시는 벌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46이면 시작이잖아요. 내가 잃어보기도 했고 나가기도 했지만 근데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내 걸 쥐고 있는 거를 버린 것도 되게 많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을사년에 정말 많이 버리셨을 거예요. 손해 아니면 손해도 많이 보셨을 거야. 금전으로 손해도 받고 내가 일어났던 거를 거의 반을 다 잃었다라고 저는 말이 보이거든. 네. 근데 이제 병원원으로 들어왔을 때 잃었던 거를 다 복구는 못하지만 조금은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대면 한창 또 일할 때죠. 근데 이분들이 일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머리를 쓰다 보니까 잔머리를 되게 많이 굴리시는 것 같아. 잔머리는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에 이분들 보면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분명하게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 운기가 조금 좋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직장에 변동 아닌 변동 사람도 있으실 것 같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변화. 내가 직장의 변화도 있으실 것 같고, 뭔가를 움직여지는 게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하십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승진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올해 이분들 병원년에 1월, 2월, 3, 4월 달에, 승진 아닌 승진도 있으시고,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6월 달, 7월 달, 9월 달, 이렇게 나눠진다 소리가 들리시거든요. 조금 변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승진의 운도 있듯이 바뀐다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요. 아, 그래요? 네. 하고 계시는 일이 그럼 되게 잘 풀리는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승진도 올라갈 수 있는 한 계단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분명하게 내가 자리 이동, 변동 네네. 이것도 있으시다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힘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작년에 그 잃었던 거를 정말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보여요. 금전의 고리가 막혀있던 것들이 네. 숨통이 튀듯이 뭔가 좀 뽕하고 터지지 않을까라는 좀 보이거든요.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생님 운기가 좋으면은 좀 주변에 사람들도 좀 이렇게 도움을 도움도 주시는 분이 분명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가 귀인자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되는 게 분명하게 보이시거든요. 네. 좋은 사람일 들어온다 소리도 분명하게 들리시니까 기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을사년에 힘들었으니까 병원년에는 그래도 희망찬 한 해가 밝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신유생분들, 신유생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많이 다른 한 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망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나 왜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희망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좀 더 정확한 신년 운세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주를 넣고 네.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부인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6세가 이제 되시는 닭띠분들 2026년 병원년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유생들 제가 이제 이 닭띠 분들의 통계적으로 보면은 재주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46 새해년에 이제 병원년에 46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45부터 내가 시작하시려고 하셨던 을사년에 시작하셨던 이런 도전이 좀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빚을 못 받습니다. 근데 병원년에는 세운이 들기 시작하시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분들을 보면 금전을 벌어서 남을 위해서 희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고 뭔가 사업이든 뭐든 구상이 좋고 아이템이 좋아요. 근데 움직여서 금전을 벌다 보면 다른 데로 나가는 금전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늘 어느 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많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요때 못 벌었으면 요때 벌어서 또 다시 채우면 되지.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는 쉽게 막 이게 얘기하면 그냥 오지랖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다고 그게 또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건 아닌데 사람만 좋단 소리만 듣는 것 뿐이지 나한테 실속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게 없구나. 네, 병원연의 신유생 46 이분들을 보면은 세운이 들기 시작을 하시고 금전이 흘러흘러 어디 가서라도 금전은 따라주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뒷받침을 해주는. 근데 금전이 많이 들어와도 내가 관리가 안 되면 늘 허덕이고 벌기만 했다 뿐이지 이 노적을 쌀 수 있는 시기는 못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병원년 새해년에 들어오는 대운을 좀 잘 맞이를 하시고 들어오시기 시작하신다 하면 제가 이 신유생 46 이분들한테 하시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남한테 인맥 쌓는 것도 좋고 남한테 이 배려하시는 마음으로다가 많이 펼쳐준 것도 좋습니다. 근데 병원년 새해년에는 문서 변동 같은 거 재테크에 조금 이 기기를 기울여서 네. 내가 조금 사람이 어떻게 뭐 이 달수가 다 똑같겠어요.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고 달수가 그렇습니다. 그랬듯이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오신 결과물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년에는 그 결과물을 조금 만드셔서 이분들은 최고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현찰을 갖고 있으면 다 남의 돈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라. 땅에다 묻어라. 빨리 이 금전을 갖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제 묵혀두는 금전을 해야 돼. 하다못해 주식을 하든 뭐를 하신다 하더라도 장기를 둬야 돼. 장기. 단기는 힘들어. 네. 그러면 돈이 될 수가 없어. 묵혀만 둔댄다 하면 노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병원년 올해 이제 뭐 새해년이 다 다가오고 병원년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니까는 운기가 괜찮게 들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다 또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큰 운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움직여 봐도 되겠습니까 하시고 을사년에 상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45이니 46으로 넘어가시는 시기니까. 네. 근데 어느 시기에는 하시지 마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뭐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남의 밑에 가서 또 이렇게 막 하시기 힘드시니까 성향도 조금 다혈질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잘했는데 10가지를 잘했어. 한 가지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은 그 자존심 되게 다치는 이런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빨리 안정되고 싶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신유생의 이분들은 이 병원이나 새해년에 뭔가 도전 정신을 갖고 또 새롭게 움직이고 내가 남 밑에 있는 내 사업을 펼쳐지든지 뭐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고 싶다고 움직이신다 하더라도 달을 잘 찾아라. 나하고 맞는 기운에 달하고 잘 맞춰서 사업을 도전을 해보든 시작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그럼 선생님 이분들 이제 일사년의 기운으로 바라봤을 때 또 가장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금전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금전의 기운 또한 좀 풀리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을사년에는 금전이 늘 뭐 허덕이는 상황이 됐잖아.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금전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병원년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조금만 덮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병원년 새해년에는 내 자금을 만들어라. 그러지 말아라. 그만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 자금을 만들어서 금전을 벌릴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재테크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 그러면 6 넘어서고 이제 후년 들어 내년 들어 쓰고 후년 들어 쓰고 그런다 하면 네. 나의 뻗듯한 내가 그만큼 고생한 것만큼의 안정된 보금자리 같은 걸 하나를 마련할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분들 중에서도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왜냐면 항상 우리 닭띠분들 이야기를 하면은 배우자복이 없으신 분들이 참 많았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 정말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좀 많았던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 금전이 이 재력가이신 남편을 만나도 여자는 움직여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자금이 많아도 항상 움직이셔야 돼.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 이분들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벌어다 주는 돈 갖고만 생활하려면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병이 나요. 만약에 남편이 배우작감이 뭐 나가지 말아라. 너는 집에서 벌어다 주는 돈 갖고만 생활을 해라 그러면 딴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남하고 이제 막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뭐 활발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봤을 때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금전 가진 거 같은 거는 제가 쉽게 이 닭띠분들 진짜 힘들게 사셔도 금전은 마르지 않는 양반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금전을 채울 수가 있어요. 자존심 하나로 버텼잖아. 그쵸. 자존심 되게 강하신 양반들이고 열정이 많고 남한테 처지는 거 싫어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좀 뭐 화를 불어서 약간 내려앉기도 했지만 다시 복구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주변 인맥이 좋죠, 이분들이. 그럼 좋은 인연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2020년 병원년에 좀 이런 좋은 인연도 좀 찾아오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 참고 사시는 분들이야 살겠지만 닭띠 분들이 특히 이혼 확률이 최고 많은 분들이 닭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가정을 잘 지키질 못하고 경제적인 것도 있겠단다 하지만 성향이 조금 그러잖아요. 다혈질이고 솔직하고 막 직선적이고 그 의리를 지키고 막 이러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집안의 가정에서 다 필요 없는 거잖아, 솔직히. 네. 배우작감하고는 서로 그거를 뭐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세요 이렇게 하고 백년가약을 맺고 사는데 그게 또 안 돼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혼 확률이 최고 많은 게 닭띠분들이다. 근데 늘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뭐 배우자가 있어도 벌어야 되고 없어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하루 벌어 하루 먹고서 막 전전긍긍해서 돈 때문에 먹고 살려고 막 아등바등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그게 아닌 바깥 활동이 좋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이제 태어난 월생으로 좀 바라본다면은 이 병원년에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은 월생 몇 월생 분들이 좀 있을까요? 병원연의 닭띠 분들을 보면은 2월생, 7월생 그리고 이 11월생을 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2월, 7월, 11월생들을 보면 그때쯤 되면 새로운 이직이나 자리 변동이나 좋은 사람 인연이나 요때쯤에는 변화가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라 그러죠. 주변에 변화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헛살았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기구나, 때구나 이런 깨우침을 알 수 있게끔 뭔가 조금 튈 수가 있어. 머리는 똑똑하지만 자기 앞길은 못 보는 상황이 많잖아. 그리고 직성이 되게 강하다 해요. 가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닭띠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저는 뭐 되게 나름대로 조금 앞에 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경고망동해갖고 좀 하라고 타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깝지. 자, 그럼 선생님 이분들 뭐 당장 뭐 내년 뭐 2020년 병원년이든 뭐든 떠나서 네. 앞으로의 쭉 운기를 바라본다면 이분들의 좀 말년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이 좀 보이실까요? 말년의 분들은 닭띠분들은 열심히 사는 대가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병원년에 46 되시는데 뭐 되게 오래된 말년까지는 봐드리기는 힘들죠. 어떻게 해서 뭐 사람마다 다 기운이 다 틀리고 한 해는 뭐 풍성하면 한 해는 또 농사가 망칠 수도 있고 그러는 시기가 되니까. 근데 금전 재물복은 많이 있으신 분들이고 두루두루 사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당신을 위해서 조금만 나를 위해서 사신다 하면 노후에도 금전의 노정만큼은 남한테 빠지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처지는 거 싫어한다 했잖아요. 이건 인간의 욕심이 아니거든요. 저축성, 예축성을 갖고 사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단다 하면 금전의 재물은 큰 힘들다, 고비가 있다. 너는 돈이 안 따라주니까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된다. 노후가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보다 노후가 편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래도 선생님 좀 나를 위한 인생을 좀 살아라. 네네네네. 이분들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또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병원연의 신유생 이분들이 새 운기가 들기 시작을 하고 큰 운이 들기 시작을 하시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조금만 되돌아보시고
이 자존심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나의 고집은 조금만 내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병원 신유생의 병원연애도 가시는 데는 문제는 없다. 제가 꼽아드린 날짜 달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상담을 통해서도 또 그 딸이 되게 좋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서 괜찮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상담 통해서 조금 움직여 주신다 하면 큰 실패는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연애 대응 잘 받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